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최근에 기획재정부가 조직 개편이 됐죠. 조직 개편이 되면서 여러 가지 법령에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은 그 관계의 법령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료 보면서 좀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기획예산처하고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로 이게 분리가 됐죠. 그러면서 두 부처 간의 이 기능이 분담이 됐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기획예산처나 기획예산 장관이 좀 많아요. 그 수험행정학에서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신 부분이 국가재정법인데 국가재정법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실 기획예산처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재정경제부 혹은 재정경제부 장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재정경제부 장관 소관 부분만 제가 따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원래 기획재정부가 지정을 하거나 뭐 경영평가 등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현재는 재정경제부 장관 소관으로 다 넘어갔다 보시면 돼요. 나머지 법률은 여러분들이 수험행정에서 아시는 나머지 법률들은 전부 다 기획예산처나 기획예산 장관이고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것만 재정경제부 혹은 재정경제부 장관 소관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제 재정경제부 소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부분이 재정경제부 장관 소관이 됐어요. 원래는 뭐 결산하고 편성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다 기획재정부에 또 통합이 됐었는데 현재 법을 좀 제가 가졌어요. 보니까 예산하고 결산, 기금에 관한 모든 사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만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장하고 결산에 대한 것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관장한다. 그러니까 기금이든 예산이든 간에 결국은 결산은 재정경제부, 그 외에는 전부 다 기획예산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예시를 제가 하나 가졌는데 결산 부분 기재부 장관이 이제 4월 10일까지 결산 검사를 받기 위해서 감사원에 국가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있었죠. 뭐 다들 아실 텐데 지금은 이제 주어가 바뀌었죠.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 제출을 하게 되는데 또 제출 받는데도 달라요. 원래 감사만 받았잖아요. 감사만 받다가 기획예산처 장관한테도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 여러분 특히나 올해 이제 시험에서는 이런 게 출제 좀 많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과거에는 이원 체계였어요. 3원 체계로 전환됐는데 일단은 이원 체계가 어떤 것이고 3원 체계가 어떤 것인지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중앙은행하고 그 다음에 중앙예산기관 그리고 수입 지출을 총괄하는 기관이 각각 나눠져 있으면 3원 체계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바뀐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은 기획예산처 예산실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국고실에서 수입지출 총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당연히 한국은행 있죠. 한국은행이 따로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세 개로 구분이 됐다고 해서 3원책이에요. 그럼 그 과거엔 어땠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앙예산기관과 수입지출을 총괄하는 기관 기능이 전부 다 기획재정부에 묶여 있었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원책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과거 이원책이었는데 다시 3원책으로 돌아왔다. 참고로 그 이전에 제가 다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전에는 또 3원책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해진 게 예비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이제 편성부터 해서 집행 단계까지는 기획예산처가 소관이고 이제 결산 부분은 이제 재정경제부 소관이 될 텐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리를 하지만 예비비가 다 쓰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집행이 아니라 결산되는 해잖아요. 예비비를 다 집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단계 때는 재정경제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돼요. 이게 이제 좀 복잡해진 거죠. 원래는 이게 관리도 기재부 장관이 하고 그 다음에 각 중앙관세장이 예비비 사용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거였는데 기본적인 관리는 기획예산 장관이 하고 다 쓰고 난 다음에 결산 단계 다음 연도 6월 말이니까 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나머지 뭐 그 예비비에 대해서 결산 과정에 있는 전부 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관리를 하겠죠. 재정경제부 장관이 총괄 명세서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하고 대통령 승인을 얻게 돼 있다.
그리고 감사원에 제출한다. 이렇게 이제 ABB도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또 재정경제부 장관 소관이 국세 감면 제한 부분이 또 주어가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통령령을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의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 국세 감면율이라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국세 감면도 재정경제부 장관이다. 그리고 또 일곱 번째 있어요. 일곱 번째. 국가 보증 채무 부담 있죠. 국가 보증 채무. 보증 채무 다른 거 말고요. 보증 채무 부담. 보증 채무 부담 같은 경우에도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년 국가의 보증 채무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 보증 채무 관련해서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관리를 한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조세 지출이에요. 조세 지출. 그래서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세 감면부터 해서 조세 지출 예산서죠. 그래서 조세 지출 예산서를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제가 세부적으로 8개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경제부총리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정경제부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결산이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앙예산기관하고 그다음에 수입지출 총괄기관이 구분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3원 체계로 바뀌었다.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 단계에서는 기획예산 장관이 관리하지만 나중에 예비 다 쓰고 난 다음에 결산 단계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관리한다. 그리고 국세 감면 제한 부분, 그 다음에 국가의 보증 채무 부담, 그 다음에 조세 지출이 재정경제부 장관 소관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수험서에서 보시는 뭐 기획재정부로 적힌 것들은 기획예산처로 바꾸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또 종업표 다 올려드릴 텐데 그렇게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가져왔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원 체계랑 3원 체계가 있다. 현재는 3원 체계다. 그래서 현재 중앙예산기관은 기획예산처의 예산실이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 역할을 하고요.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는 기관은 이제 재정경제부 소관 넘어갔고 3원 체계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따로 있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3원 체계로 바뀌었다. 자, 그럼 3원 체계 좀 생소하실 텐데 출제됐던 적 있어요? 출제된 있어요. 그렇게 가져왔는데 일단 관련 기출 문제 중에서 제가 관련된 거는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 국가직 7급 문제에서 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4번 선지에 보시면 돼요.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현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중앙예산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데 지금 이제는 이 문제 수정이 돼야겠죠. 기획예산처 예산실이 중앙예산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네 번째도 사실은 이제 틀린 내용이 되는 거겠죠. 참고하시라고 가져왔고 그 다음에 3원 체계, 2원 체계 어디 나왔냐면 사실 좀 공무원 행정에서는 최근에 출제한 적이 없고요. 그 2018년 경찰 행정학에서 이 선지가 나온 적이 정답 선지였는데 이가 분파 3원 체계 장점이다. 3원 체계 장점을 했는데 분파주의라는 게 좋은 의미는 아니죠 일단은 그렇죠? 파를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파주의가 뭐냐면 2원 체계 단점이에요. 2원 체계. 2원 체계에서는 과거 우리나라가 이원체계였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안에서 중앙예산기관 역할도 하고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는 기능까지 다 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또 예산실하고 그다음 세제실하고 약간 뭐랄까 파가 나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어떤 그 이원체계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이원체계 단점. 지금은 아예 분리돼 버리니까 뭐 따로 이게 언급할 얘기가 없겠죠.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3원체계다.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만 좀 가져왔는데 예산 과정에 대해서 설명 옳지 않은 건데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정답을 보여드리려고 역시나 가져온 게 아니라 두 번째 부분 있죠. 과거에 중앙예산기관과 결산기관이 분리하게 됐다. 지금은 이제 분리가 됐죠. 그래서 예산기관은 기획예산처가 되는 거고 이제 결산 관리 기관은 이제 재정경제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지 이 과거의 기출문제 보시면서도 이제는 바뀌었으니까 해설도 좀 달라져야겠다라고 인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자료는 제가 뭐 카페 통해서 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다 누구나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혹시나 내가 뭐 과거 기출문제 푸신다든가 아니면 내 과거에 이 기본서를 보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는 날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